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생애의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교 내신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야 공식적인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단원평가라는 형식의 시험을 본 적은 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본 적은 없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1년 동안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하에서는 공식적인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내 중학교 2학년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실 지필고사를 보는 데는 어느 정도 스킬도 필요합니다. 시험에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중학교 시험을 자기 객관화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사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망치고 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뭔가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중학교 시험 자체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내신 성적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 요새는 사실 많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험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대다수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시험을 보면 내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요만큼의 간극이 생기죠. 요만큼이 자기 객관화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이번 시험 한 번 망친 거지. 나 원래 실력 이만큼이야. 이번 시험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진짜로 나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의 수준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어떤 과목이 어려운 걸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리는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번 시험 망쳤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렇게 실력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입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이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원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학생들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시험을 보면 내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학교 성적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2년 동안 나의 실력을 진짜 역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가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중간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일단 1년에 초등학교 내내 4번의 시험을 본 거예요. 중간 기말, 그리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이걸 6년 동안 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시험 공부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그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모두 멍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면 2학년 내내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4번의 지필고사를 볼 수 있고요. 3학년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4번의 공식적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다니면서 총 8번의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8번 동안요,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고 효율적인가? 나에게 주어진 연습 기회는 8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잘 못 봤어요? 그럼 그냥 나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 방법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양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구나. 이거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8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번이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8번이라는 횟수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도 한 학기는 시험을 보게 될 거거든요. 기회가 늘어날 겁니다. 이때요. 이 결과가 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진짜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실험하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점차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중학교 성적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실전은 고등학교 가서입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학교 시험이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아무리 시험 잘 봐봤자 고등학교 때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학교 때 시험은 앞으로 내가 좀 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습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긴장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요. 중학교 때는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외우면 시험 잘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수준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하나 외운 것만을 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 읽고 이해를 잘 한 후에 파악을 빨리 하고 체계화를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독서를 강조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잘 읽는 학생이 훨씬 공부하기에 유리한 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가든 가장 중요한 건 평가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신 시험을 내는 출제자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십니다.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 좀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를 내실 건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요거 나온다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어떤 부분은 안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거 안 나온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과정 자체를 선생님께서 사실 구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시험에서 출제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당연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친구가 시험을 당연히 잘 봅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모두가 그럼 다 잘 볼 것 같은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을 전부 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그냥 보면 시험을 당연히 잘 봐요. 그래서 너무 쉬운 방법, 선생님의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듣는다. 빼놓지 않고 집중한다. 사실 이거 하나로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내신 시험은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에 한해서요.
그렇다면 중요한 교재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쓰신 교재가 가장 중요해요. 서점에서 아무리 좋다는 문제집 사봐야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문제 안 내면 사실은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신 부교재, 이렇게가 가장 기본입니다. 노트를 쓰시는 경우에 노트를 잘 봐야 되고요. 프린트물을 주시는 경우에 프린트물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교과서는 항상 기본이긴 한데요. 부교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시는 게 부교재인데요. 아마 부교재로 요즘 수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 프린트물에 꼼꼼하게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자기가 빨간색으로 또는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별표 쳐놔야 돼요.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더 강조하셨다. 그럼 옆에다가 메모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추가적인 내용을 메모해서 붙여놓는 방식도 좋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교과서와 부교재, 교과서에 있는 메모와 밑줄 친 것들, 그리고 메모,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얼마만큼씩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시험 범위가 대단원 하나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할 때 대단원 안에는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습니다. 그걸 얼만큼씩 끊어서 공부할 건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중단원 하나씩 공부를 하겠다. 그럼 먼저 교과서를 중단원을 잘 읽습니다. 꼼꼼하게 집중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보통 교과서에는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이 핵심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지 선생님께서 또 메모해 주신 게 있다면 그거를 잘 보면서 중단원 교과서를 다 읽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부교재를 다시 꼼꼼하게 읽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는 뭔가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백지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옆에다가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해보는데 은근히 요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를 한다는 효능감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가 은근히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에 또 시험 공부할 때 노트 쓰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요, 시간을 좀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단원 교과서를 읽고 중단원 또 부교재를 읽고 중단원과 관련한 간단한 노트 정리를 했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집을 풀어보면 좋습니다. 이 문제집에 너무 집착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문제집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친구들은 사실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시험 형태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집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집 너무 많이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교과서와 부교재를 충실하게 읽고 선생님들이 하셨던 설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문제집을 풀고 나서 바로 채점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집도요, 풀기만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채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중단원별로 내용을 공부하고 개념을 잡았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 후에 바로 채점까지 해야 돼요. 채점을 해서 내가 틀린 부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부교재와 교과서를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 자리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나중에 틀린 것만 한번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중단원을 내가 하나하나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교과서, 부교재, 노트 정리하면서 문제집으로 확인하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공부를 하되 이동안은 화장실도 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요, 하나의 중단원을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나중에는 이게 정말 길어지게 돼요. 내가 한 중단원을 끝내겠다,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끝내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물도 떠다 놓고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은 후에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집까지 한 중단원을 딱 끝내면요, 정말 뿌듯하거든요. 아, 내가 요거를 알았다.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뿌듯함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쉬시고 좀 이따 공부하는 또 그동안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10시간을 공부해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SNS 확인하고 중간에 친구랑 카톡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시간을 공부해봤자요,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한두 시간을 압축적으로, 폰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전부 다 다른 방에 둬야 돼요. 이 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시간을 쫙 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겠다. 이번 시험 끝나서 안 된 점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다르게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학교 선생님으로서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4월 말부터 5월 초 이렇게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4월 중순부터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어느 정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요, 지금 출제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3월 달에 너무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정신이 없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본격적인 진도의 속도를 내는 게 사실 4월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막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계실 거예요. 요때 수업을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진도가 좀 바쁘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당연히 쪽집게 일타 강사처럼 수업을 하시게 돼요. 일단 안 가르친 걸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진짜 시험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걸 팍팍 찍어가면서 수업을 하십니다. 이때는요, 수업만 잘 들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요때 졸면 정말 손해입니다. 아무리 집에 가서 자습서 문제집 많이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끔 예전에 보면요, 문제집에서 제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을 갖고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럼 제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 이 친구는 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분명히 내가 이거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을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제집 많이 푼다고 다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업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4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갈 때 그때 1타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본다는 건 큰 부담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 큰아이처럼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 한 번이 뭔가 너무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학생이라면 이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 아니라 도전, 그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쳐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시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